이번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그랬나 봐요. 야간반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가 제일 그러냐면 하나만 가지고 점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한 2개나 이렇게 정도 풀어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평균이 내는 게 정확한 것이고요. 내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현재 문제 트렌드가 다 바뀌잖아요, 이게요. 트렌드가요. 그래서 요즘은 문제를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자꾸 옛날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뭐 희한하게 뭐 자기 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책에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끔 느낌이 다르게 이렇게 문제가 와닿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한 2개 정도 풀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아시겠죠? 자요, 부동산 등기제도를 한번 보세요. 등기제도 보면, 여러분요, 68페이지에 보면 물권 변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물권 변동이요. 자, 물권 변동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제 물권 변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산하고요. 뭐가 있냐? 부동산 이렇게 2가지가 이렇게 있죠. 동산의 경우는 뭐한다? 그래서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인도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 동산은 뭐죠? 부동산은요. 여기서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이렇게요. 이 물권적 합의 이렇게 있죠. 여기는 물권적 합의하고 인도를 합해가지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동산에서는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물권적 합의만 뭐라고 얘기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등기죠? 이 등기를 뭐라 한다? 등기는 효력, 무슨 요건이라고 한다?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요. 효력, 발생 요건, 또 하나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동산과 부동산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물권 변동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첫 번째요. 건물 한번 보죠, 건물. 건물을 보면 건물은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된 벽이 이렇게 있죠. 이것을 누구냐? 갑이죠. 갑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 전, 완성되기 전에요. 전에 이것을 을에게 매수해서 을이 완성을 했다 이런 말이고요. 이런 것이 완성되고 난 후에요. 후에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서 병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만들고 난 후에 병이 완공을 했다 이런 말이죠. 완공을 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는요. 지금 이런 기둥이나 지붕이나 벽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전에 을이 물건을 넘겨받아서 완공을 했죠. 이런 경우는 을이 원시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원시 취득. 그럼 이런 경우는요. 일단 기둥, 지붕, 주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병한테 팔아서 병이 인테리어까지 다 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일단 누구한테요? 갑이 원시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갑이 원시 취득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수급인이요.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을 하죠. 재료와 노력으로. 채무자가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죠. 우리 이것을 가공이라고 하는데 가공은 원래 재료주의죠. 그러니까 재료주의니까 여기서 누구의 소유다? 수급인이 뭘 한다?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누가 원시 취득한다? 채무자가 원시 취득을 하는 것이죠. 채무자가요. 그런데요, 이 채무자가 이렇게 했는데 먼저 건축 허가 명의, 건축 허가 명의는 누구한테 했다? 건축 허가 명의는 채권자한테 했다. 채권자. 그래도 채무자가 원시 취득을 해요. 여기는 수급인이 원시 취득이죠. 그런데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럼 이것은 뭐란다? 도급인이 뭐란다? 원시 취득을 할 수가 있죠. 원시 취득.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먼저 여기까지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의의를 한번 보세요. 의의를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 나왔죠? 1번 부동산 물권을 여러분 페이지요? 페이지 몇 페이지 뭐냐? 페이지 68페이지를 보세요. 알겠죠? 페이지 68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이 되어 있죠? 그러면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명의에 등기 없이 이를 처분을 한다.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등기 없이 취득한 자 줄고 1번에 첫 번째죠. 등기 없이 취득한 자 그것을 이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알겠죠? 거기다가 이퀄 신축한 경우죠. 그런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옆에요.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줄거.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는 두 번째 줄 맨 끝에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다? 채권적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단지 뭐요? 등기 없이 그것을 취득한 사람이 물권은 취득할 수가 없지만 채권적 효력, 매매계약이죠? 채권적 효력은 뭐죠? 계약이죠? 계약의 효력은 있다. 자, 68페이지 그 2번 보세요.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 박스요. 미완성의 건물이죠. 이것이 두 번째 줄이요.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바로 옆에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요, 누가 원시치한다? 원래 건축주 줄 것이고 맨 끝에 원시치등. 그 다음에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죠. 거기까지 줄고요.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 이걸 뭐죠? 기둥, 지붕, 주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맨 끝에요. 제3자가 가운데 완성한 경우 바로 옆에 제3자가 원시치등. 알겠죠? 제3자가 원시치등. 그래서 여러분요 2번하고 3번은 묶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줄고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가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했죠? 그런데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 그렇다 하더라도 맨 끝에요 채무자가 원시취득. 맨 끝에 채무자가 원시취득. 됐죠? 자, 다음에 5번은요 건축물 도급계약에서 줄고 수고빈 동그라미. 수고빈이 재료와 노력으로 바로 옆에 완성. 그러면요 원칙적으로 수고빈이 원시취득. 수고빈이 원시취득. 그런데 세 번째 줄이요 도급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 도급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 맨 끝에요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무슨 알겠죠?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그대로 말로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에서 줄고 공유물 분할에서 써 거기다 밑에 말을 쓰냐? 형성 판결 옆줄 긋고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 형성 판결이죠.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해. 그래서 공유물 분할서에서 현물 분할하는 내용에 뭐다 줄고요. 조정이 성립. 이러면 조정이라고 하는 거 뭐냐? 써 거기다가 상호 양보하여 협의에 이른 것. 상호 양보하여 협의에 이른 것. 상호 양보하여 협의에 이른 것 됐어요? 상호 양보 그 앞에다 좀 써봐요. 소송 중 이렇게. 소송 중 상호 양보하에 협의에 이른 것 이렇게. 그래서 소송하는 중에요. 봐봐. 우리가 형성 판결은 뭐냐면 판사가 결정을 내는 것을 판결이라고 하죠. 그런데 판사가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소송 중에 두 사람이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협의를 했다 이 말이죠.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죠? 말만 소송이지 둘이 합의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요. 등기를 마침으로써 바로 옆에 소유권을 취득. 됐죠 지금? 자, 다음에 186하고 187이죠? 자, 봐봐요. 자, 이거 보면 186조하고요. 그러면 187조가 이렇게 있는데요. 186조는 뭐죠? 그것은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죠. 첫 번째가요. 무슨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뭐가 있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두 번째는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행사요. 일방이약이나 이런 예약 완결권 행사하죠. 행사하면 뭐가 된다? 무슨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 그러니까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청구 소송에 의해서 여기서 뭘 한다? 이것을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라든가 또는 화해라든가 알겠죠?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네 번째는요. 무슨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다. 이런 것들은 뭐다? 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무슨 계약?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뭐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등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요. 1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알겠죠? 그래서 바로 옆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거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바로 옆에 뭐를 해야? 등기.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3번 봐봐요. 3번.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서가 완성되면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등기해야. 점유취득서 등기해야. 등기해야 동그라미하고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판결? 부동산 소유권을 뭐하는 판결? 확인하는 판결. 확인 판결. 그 다음에 이러면 1번 맨 끝에 써봐. 1번 맨 끝에다가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 이행 판결 밑에 써요. 그 다음에 화해조서, 화해조서가 화해조서. 그 다음에 또 이런 5번이다 써. 맨 끝에 5번에다가요. 5번에다가 쓰면 예약 완결권 행사. 예약 5번, 1, 2, 3, 2번에 1, 2, 3, 4, 1, 2, 3, 4 돼 있죠? 맨 끝에다 5라고 하나 쓰라고. 예약 완결권 행사. 점 찍고, 여기 봐요.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있죠? 계약. 맨 끝에다가 플러스 등기.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 행사거나 무슨 계약이 있으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등기. 186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2번은 뭐냐? 2번. 그럼 2번은 봐봐요. 여기요. 2번 봐봐요. 여기 뭐냐면 여기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설명이 갑이죠? 갑하고 을하고는요, 187조예요. 재단법인이요. 여기는 재산의 출연자죠? 출연자하고요, 법인 사이에서는 187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데 여기요, 법인이요, 이걸 병한테 처분해야 돼, 병한테. 그럼 법인하고는 뭐가 된다? 186조요. 뭐를 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요, 등기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법인하고 제3자 사이에서는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는요, 이걸 대내관계, 대외관계 나눠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그 장학재단을 만들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산을 출연을 해야죠. 출연자하고 누구하고요?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법인께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서 법인한테 등기하기 전에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3자가 처분하면 제3자 이중매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먼저 등기한 사람이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먼저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재단법인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줄고 출연자와 법인 사이 박스.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두 번째 줄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줄 것이고 187조. 제3자에 대한 관계 박스예요. 제3자에 대한 관계 맨 끝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186조 이렇게.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187조죠? 187조는요, 1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아주 중요하죠?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죠? 맨 끝에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왼쪽 페이지요. 68페이지 맨 끝에 6번 봐봐요. 맨 끝에 6번에서 공유물 분할해서 소송 중에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있다고 그랬죠? 조정이 성립되면 아무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이지만 이때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거기 지금 보면 3번에 1번을 동그라미 해가지고 맨 위에요. 그 페이지 맨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비교라고 써야 되겠죠? 이게 맨 위에 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조정의 경우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매매계약의 취소 줄 것이고 해제. 그것을 원인행위의 실효라고 되어 있나요? 원인행위 실효? 써 이퀄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이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이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이행됐던 부동산 소유권은 줄고요.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죠. 등기 없이도 187조 이렇게. 3번은요. 경매죠. 경매. 그럼 어떡하죠? 첫 번째 끝에요.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뭐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 없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공용징수죠. 공용징수하고 수용, 상소, 회사의 합병, 포괄적 유증, 그 다음에 혼동, 건물의 신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4번은 법에 남아있는 거죠. 신축병은 다 법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5번은요. 시험에 잘 나오죠. 전세권이 뭐가 됐다?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이죠. 바로 옆에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이러면요. 거기다가 6 한번 써봐. 6하고 7하고 써요. 6 먼저, 6 보면 용익물권,
용익 물권 쓰고 용익 물권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용익 물권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말소 등 존속기간 만료하죠. 말소 등기 없이 187조. 그 다음에 7번은요. 담보물권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 알겠죠? 그래서 용익물권은요.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 담보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 알겠죠? 이 두 가지가 뭐다? 187조가 된다. 굳이 하나 더 하면 여러분요. 굳이 더 한다 하면 거기 보면 전세권이 법정갱신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정갱신 옆에다 줄 긋고 밑에 써봐. 법정지상권.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법정질권하고 법정저당권 말 안 들어봤죠? 법정질권하고 법정저당권은 어디에 있냐? 임차권에 있어. 임대차에서 여러분요. 봐봐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월세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러 갈 수 없잖아요. 뭔가를 잡아놔야 되잖아요. 나가면 끝이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어디가 있는데 안다. 그러면 소송하면 되지만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월세를 내지 않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산을 압류해. 동산을 압류하면 뭐가 있는 걸로 봐? 질권이 있는 곳으로 봐버려. 그런데 봐봐요. 임차인이요. 임대인의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건축했는데요. 이 사람이 건물이요. 그런데 돈을 안 줘요. 지료를. 그러면 그 건물을 압류해. 건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압류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저당권으로 봐. 그것은 임대차에 나온단 말이에요.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임대차에 나와.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 나오니까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뭐가 있다?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요? 법정 지상권이죠. 또 뭐가 있어요?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도 나온다? 법정 질권하고 법정 저당권도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법정 질권하고요. 법정 저당권이 어디에 있을 것인데 페이지요? 221페이지. 페이지 211. 자, 211 봤어요? 차임에 대한 권리죠. 차임에 대한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이 인간이 월세 안 내고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봐봐. 648조로 보세요.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되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 줄고 동산 그다음에 그 토지의 과실, 동산하고 과실을 압류 바로 옆에 질권과 동일한 여력이 있다. 질권 왜요? 동산이니까. 자요. 2번은요. 2번 649조죠.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가 경과한 후 줄고 채후 2년의 차움 채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고 임차인 소유 건물은 압류. 건물은 부동산이네. 부동산이니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것을 법정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밑에요. 밑에 보면 이게 두 개는 토지에 가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 상가나 주택이나 건물을 빌렸는데 인간이 또 돈을 안 내네. 그러면 또 어디가 있죠? 두 번째 끝에요. 임차인 소유 뭐를요? 동산을 압류. 그러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온다? 질권과 동일한 효력.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법정 질권이야. 그래서 우리 민법의 물권법에는요.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 물권법상의 저당권하고 물권법상의 질권은 그것은 약정,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은 어디에 나온다? 임대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앞으로 오죠. 187조를 다시 한번 보셔요.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등기 청구권. 그럼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은 여러분 뭐라고 했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어떻게 한다?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다. 갑을 의무자라고 하죠.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죠. 이거는 등기소죠. 등기소에다가 두 사람이 같이 등기를 신청하죠. 이러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출석주의고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죠. 물론 뭐란다? 전자신청도 가능하고 단독신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법원에서 뭐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단독 또 등기 촉탁 같은 거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보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여기는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죠. 1대1의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사법상의 권리라고 하죠. 사법상.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가봐고 우리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달라고 얘기하죠. 등기소에.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죠. 공법상의 권리. 그래서 등기,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 뭐라고 그래? 신청권이라고 하죠. 등기 신청권. 알죠? 보존 등기는 등기 신청권이 있다, 없다? 보존 등기요? 등기 청구권이 있어, 없어? 보존 등기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런데 등기는 신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단독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법상의 권리고 절차법상의 권리죠. 절차법상의 권리다. 여러분, 판결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판결문이 있으면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판결에 의한 경우는 여러분요, 단독으로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등기 청구는요, 권리자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무자가 있어야죠. 보존 등기는요, 등기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보존 등기는 상대방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등기 의무자가요, 2번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 청구죠. 그럼 등기 인수 청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알겠죠? 빨리 등기 받아가라고. 알겠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등기 청구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요, 공식법에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이고 실제법상인데,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암기하면 돼요. 암기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을 한두 개만 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이요. 그 다음에 을 앞으로 3월 1일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지하죠. 해제, 그 다음에 취소를 하고 또는 무효가 되거나, 그럼 언제부터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다?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와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3월 1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187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인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죠. 왜 말소를 해야 되냐? 이 등기를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한다? 이 등기를 우리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관계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 부합하지 않는다?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갑이다. 등기는 누구다? 을이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부합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만든 것을 어떻게 만든다? 등기를 갑한테 줘야 되겠죠. 그럼 등기를 갑에게 주려면 어떻게 한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뭘 해야 된다? 말소하죠. 이 말소하는 것이 취소로 인한 말소를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고, 해제로 인한 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러면 말소를 한다? 갑이 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죠. 이것을 우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말소 청구를 방해 제거 청구라고 그래요.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가장 대표적인 물권적 청구권이다. 즉 물권적 청구권은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 또는요 계약을 뭐란다? 계약을 원인행위라고 하죠. 원인행위. 그래서 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원인행위가 실효가 된 경우, 알겠죠? 이때 하는 것을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하는 것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실체관계가 뭐가 실체관계라고 했죠? 실체관계가 뭐가 실체관계라고 했어?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권리관계를 얘기하죠. 권리관계. 그럼 우리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만약에 갑이다. 그러면 등기도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등기도 갑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소유권은 갑인데, 소유권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등기는 소유자가 갑이니까 소유권이 권리잖아요. 권리가 바로 뭐죠? 실체관계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면 부합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만든 것은 뭐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말소 등기를 하든지 또 하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부합하게끔 만드는 것 물권적 청구권,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을 때 물권적 청구권,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우리가 중간생각 등기를 볼까요? 중간생각 등기의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이죠. 그래서 을은 등기하지 않고요,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갑과 을과 병 간의 3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합의. 그러면 이제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겠죠. 그런데 병은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채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1억을 빌려줬죠. 그럼 저당권 등기가 있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병이 매수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제3취득자다. 제3취득자. 그래서 5억을 줬다. 5억을 매매대금을 했어. 그래서 갑이 1억 원을 갚았어. 그러면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이제 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를 청구할 때 누가 말소를 청구하는가? 갑이 말소를 청구하는가? 병이 말소를 청구하는가? 누가 말소를 청구한다? 둘 다 청구한다. 갑은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 갑이 병한테 팔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지. 병이. 제3취득자가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병이 말소를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인간은 현재 소유자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하고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다.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소유권을 판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요, 임대차는요 621조에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고, 부동산 환매는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환매권 행사했을 때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그럼요, 이것을 왜 채권적이 하는 거 지금 다 설명을 해요. 건물 있죠? 건물이 갑이죠? 이렇게다가 날세겠네. 봐봐. 자, 1번요. 1번 갑이죠.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아. 을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동시에 뭘 한다? 환매 등기를 해. 무슨 등기한다? 환매권은 언제나 부기등기를 해. 언제나 부기등기를 한다고. 환매 등기야. 언제나 부기등기를. 왜? 2번의 손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시에 이게 동시하고 언제나 부기등기를 한다. 이게 중요해. 이런 등기법에서 환매 등기하잖아요. 봐봐. 갑이 지금 우리한테 팔았죠. 누가 소유자야 현재? 우리 소유자죠. 그런데 갑이 5년에 다시 사오겠대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방금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몇 년까지? 5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팔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요, 갑이요, 을한테요, 다시 3번에요, 내 앞으로 다시 등기해달라. 이렇게 환매권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지금 환매권 행사할 때는 소유자로서 환매권 행사에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아니니까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적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환매는 어디에 박혀 있어요? 채권법에 있죠. 채권법에. 알겠죠? 그래서 바로 교환 바로 전에 있단 말이죠. 매도일의 담보책임 바로 다음에 환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채권이니까 채권적이다.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환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물건을 팔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사오니까 5년간은 내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 당연히 그건 환매는 채권 아니에요. 채권. 여기서 중요한 건 환매의 경우는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뭘 떨어요? 아무렇게나 질문하면 다 대답해야죠. 우리가요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환매하고 환지하고. 미치고 환장한다, 팔짝 뛴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매하고 환지는 뭐가 안 된다? 그것은 법정 지상권이 안 된다니까. 환매는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요 3번 한번 볼까요? 알겠죠? 등기청구권이요. 등기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줄고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바로 밑에 실체법상 사법상이다. 알겠죠? 그런데 등기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국가 기관한테 한다. 그러니까 절차법상이고 뭐다? 공법상이다. 알겠죠? 그러면 보존 등기라든가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등기 청구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요. 등기 인수는 누구한테 한다? 의무자가 뭐의 방법으로? 소의 방법으로. 대지는 어디 갔냐? 나도 몰라. 소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알겠죠?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자, 3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우리 이게 나오죠. 봐봐. 우리가 원칙적으로 소유권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무슨 신청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물론 뭐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전자신청 다 있는데 공동신청이 출석주의죠. 등기법은 나오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여러분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중간생략 등기해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려고 그래. 그러면요 양도했다고 통지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양도인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죠. 최초 양도인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줄고 동의나 승낙 없이 맨 끝에 통지만으로는 맨 끝에 생기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어디서 의미가 있어요? 중간생략 등기에서 의미가 있죠. 이게 중간생략 등기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중간자의 최초 매도에 대한 통지와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청구라고 물권자 청구를 볼까요? 봐봐. 채권자 청구는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아느냐? 매수인은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채권적이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럼 여기서 문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했어. 그러면 등기해야 소유자다?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다? 미등기인 토지를 내가 점유취득시효 20년이 됐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등기고 미등기고 그런 말 없어. 245조에 뭐라고 돼 있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도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두 개 있죠? 그 두 개 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기 있는 거죠. 저기. 알겠죠? 뭐죠?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제3취득자는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지만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종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한번 볼까요? 1번은 1번하고 2번하고요. 여러분 3번하고요. 3번하고 4번. 거기까지 묶어. 1번, 2번, 3번, 4번을 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봐. 5번부터 보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얼마나 내가 착한가 봐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성된 후 뭐란다? 등기를 청구. 두 번째 끝에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는 그렇게만. 맨 끝에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는 채권적이다. 왜? 현재 인간 소유자다 아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 다음에 8번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뭐다? 채권적이다. 환매특약은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6이 나왔어. 6. 제3취득 뭐냐면 저당 잠깐만 있나 없나 보고 없네 거기다가 8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했어요? 저당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 저당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알겠죠? 그런데 제3취득자가 하는 것은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죠? 알겠죠? 제3취득자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봐봐. 채권적이다 물권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지다 보면 너무나 당연히 나와. 그렇구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셔요. 자, 2번 저당권자가 인생 끝났네. 저당권자 동그라미하고 물권이죠. 그러면 물권자가 행사하면 옳은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1번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자, 나왔네.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또 나왔네. 3번 뭐라 나왔죠?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뭐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다. 이것을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무효취소해제. 무효취소해제를 써요. 거기다가 원인행위의 실효라고 하죠. 원인행위의 실효. 이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이야. 여기 아까 했잖아요. 여기요. 봐봐. 무효취소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죠. 원인행위가 실효가 되죠.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죠.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뭘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4번요. 진정명예회복이죠. 여기 봐요. 진정명예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 1번 갑인데요. 감. 2번요. 을이에요. 을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가져갔어요. 위조해서. 그러면 현재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맞아요? 그걸 왜 그래요? 등기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렇죠. 발생 요건이니까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뭘 한다? 너 등기를 말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번으로 내 앞으로 무슨 등기 하든지 이전 등기 하든지 이렇게 청구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갑이 누구예요? 소유자. 그래서 그것을 뭘 한다? 소유권에게 하는 일이죠. 소유권. 그래서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진정명의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 채권적 청구권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안 했죠? 지금 여기 했어요? 안 했잖아요. 물론 모르고 있었겠지만 봐봐.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이거 뭐냐면 미등기죠. 미등기. 자요, 여기 중간생활 등기가 이건 같이 해야 돼. 원래는요. 같이 해야 되는데 갑하고 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을한테요. 물건을 인도하죠. 인도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을이요. 지금 미등기예요. 미등기인데 매매를 했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대금을 줬어. 대금을 주고 이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을 한다? 법률상 소유자. 그 다음에 형식적 소유자라고 하죠. 이 사람은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넘겨받았지만 이 사람은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됐죠. 그래서 실질적 소유라고 그래. 소유. 그 다음에 실질적 소유.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 판례가요. 소유자라고는 하지 않았어. 그냥 소유라고 그래서 소유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되려면 법률상 소유자가 돼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 이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도 뭘 할 수 있다? 처분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우리 물권적 청구에서 얘기했잖아요. 돈 주고 물건 넘겨받았는데 등기가 아직 내 앞에 안 돼 있어. 그래도 나는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로서 처분할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미등기니까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인도받았다, 점유하고 있다, 점유를 지금 뭐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점유를 뭘 한다? 점유를 상실한다.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잖아. 점유를 뭐 한다? 상실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갑이 지금 을한테 매매라고 팔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죠. 등기가 안 돼 있다 해서 갑이 을한테 미등기라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 이 을은 정당한 권원이 있다. 점유할 권원.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판례가. 그래서 이런요. 나중에 몇 조로 보냐? 여기 한번 볼까요? 소유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요. 94페이지 보면 소유물 반환 청구에서 의라고 돼 있어요. 자, 213조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를 얘기하죠.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그러나 점유자가 누구죠? 을이죠.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인.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점유할 권리, 반환을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누구도 되겠죠? 이 사람은 꼭 미등기 매수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가 누구도 돼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도 되죠. 소유자가 전세 주고 난 다음에 전세 주고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전세권자는 존속 기간 동안은 뭐 할 수 있어? 점유할 권한이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런데 전세권자는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소유자는 아직 아니지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돈 다 주고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점유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13조 단서 규정에 의해서 미등기 매수인은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하고 계약을 했어요. 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다시 점유를 하죠. 그럼 봐봐, 또 봐봐. 이 사람이 또 미등기죠? 이 사람도 미등기죠? 그럼 병은 을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사람도 뭐라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잖아. 문제는 뭐죠?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이 처분한 것을 뭐로 본다? 점유 상실을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뭐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는 반환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병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제일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 못 하죠. 병에게도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미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채권자 청구권 70페이지요. 1번, 2번, 3번, 4번을 봐봐요.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가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청구권을 청구하는 경우 줄고, 매수한 자는 매수, 부동산을 매수 줄고, 두 번째 줄 채권적 청구권. 원칙으로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 그런데 그 10년은 언제부터 10년이다? 2번에요. 부동산 매수인이 줄고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밑에 진행한다. 그런데 3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줄고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죠. 그러면 그때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4번은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줄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했죠. 이퀄 상실이다, 아니다. 이퀄 점유 상실 X죠. 점유 상실이 아니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다시 몇 페이지를 보냐? 76페이지를 봐. 76페이지를 보면 똑같은데 여기다 다시 하나 표를 해서 해놨어. 알겠죠? 자, 시험이요. 자, 26회 작년, 재작년 또 나왔죠? 보면, 옆에 보면 여러분 몇 회 때 나왔다고 지금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7번에 1번 봐봐. 등기를 갖추지 않는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라고 돼 있죠? 똑같아. 일반적으로 줄고,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 거기를 박스에. 소유자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소유라고 돼 있네. 소유.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이 뭐지? 법률 요건이 뭐지? 매매 계약이죠? 우리 봐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원인 행위. 기억나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성립됐어.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데 형식적인 뭐만 없는 것이다 줄고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형식적으로. 알겠죠? 2번요. 등기를 갖추지 않는 부동산 취득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줄고요. 뭐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때 소유권은 뭐다? 법률상 소유권이죠. 따라서 두 번째 주면 끝에요. 누구한테요?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맨 끝에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어떻게 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매도인을 대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딱 보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주장할 수 없다는 거다? 불법 점거자한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는 사람은 제3자한테 소유권을 주장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왜요? 갑하고라고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라는 실질적 소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실질적인 소유는 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잔금 다 줬으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그런데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뭘 따져요? 등기부를 따지니까 불법 증거자, 제3자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직접 반환 청구 못하고 어떻게 한다?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부동산 매수인을이 아직 소유권 이전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 줄거예요. 첫 번째 줄 부동산 매수인이, 두 번째 줄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는 바로 옆에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치읓은요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생기고. 왜 하나가 드러나 모르겠네요. 생기고. 이건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독수리 타법을 치다 보면 이게 이런 것이 문제예요. 막 치다 보면 하나가 더 쳐져. 성격 급하면. 알겠죠? 그래서 생기고, 그럼 어때요? 예. 네. 맞아요. 생기고 알겠죠? 이러한 점유상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라는 것보다 줄거봐. 본권이라는 거예요. 봐봐. 매수인이 비록 등기는 안 했지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넘겨받으죠. 그러면 본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본권은 뭐죠? 소유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를 뭐란다? 실질적 사실적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본권이나 마찬가지다. 소유권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누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그래 결국 누가 소유자다? 매수인이 소유자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본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본권이며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매수인의 점유 사용권을 다시 전득한 자는 줄거봐. 다시 전득한 자는 이 매수인의 점유 사용권을 취득해. 따라서 줄고요. 갑은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뭐죠? 이퀄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해, 여러분요. 다시 71페이지요. 이중 보존 느끼를 한번 봐봐. 아까 우리 이중 보존 느끼 어디서 배웠죠? 이중 보존 느끼 잠깐 나왔었는데, 이중 보존 느끼 어디서 나왔어? 우리가 아까 일권주의 할 때 이 이중 보존 느끼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뭐가 안 된다? 등기부 취득쇼가 안 된다. 두 가지가 안 된다. 분필을 안 됐는데 등기부에만 등기가 돼 있다. 그 등기는 무효이고 그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쇼가 안 된다. 그때 한번 잠깐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는 1부동산 1등기고요. 처음으로 한 등기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몇 개가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갑이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근데 보존 등기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기부가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1번 갑이죠. 여기는 1번 이렇게 갑이죠. 여기는요 1번 갑이죠. 여기는요 1번, 여기는요 A죠. 이렇게. 여기는 1번이 명의자가 동일하고요. 여기는 명의자가 다르죠. 그럼 명의자가 동일하면 우리가 등기는 원칙적으로 절차법이거든요.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2월 1일, 3월 1일. 그러면 2월 1일에 등기가 무조건 유효하고요. 후 등기는 무조건 무효이고요.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먼저 등기가 2월 1일이고 나중 등기가 3월 1일인데요. 명의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선등기라고 해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를 따져.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원인 무효이다. 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A가 소유자고 원인 무효가 아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우리 시험에요. 먼저 갑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을이 보존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으로 다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을의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이렇게. 왜요? 갑의 보존 등기가 적법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자기 앞으로 무력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중 보존 등기 볼까요? 동일 부동산의 줄고요. 동일인 명의 맨 끝에 D에 경료된 보존 등기는 무효. 그 다음에 2번은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줄고요.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그러면요. 두 번째 줄이요.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으면 D에 한 보존 등기는 무효. 알겠죠? 그 다음 맨 끝에요. 등기부 취득쇼의 완성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등기부 취득쇼의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가다듬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